안녕하세요. 보티비 구독자 여러분, 부동산 알리리사 윤지의 리서치 랩장입니다. 오늘 그 주간 이슈로 다룰 만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여러 방송 매체에 나가고 있는데, 매체에 나갈 때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부분들에 따라서 그 두 가지 정도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제도. 분명히 이제 공약상에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,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다라는 인식이 좀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초과이익 환수제가 과연 폐지될 거냐? 이 질문을 제가 이제 방송 갈 때마다 계속 받고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이슈를 하나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다룰 주제는 아닌데 또 하나가, 그럼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됐으니까 규제 지역들이 더 늘어날 거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. 그 중에서도 오늘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과연 폐지될 거냐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면 폐지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. 사실상 폐지 안 될 거다 쪽에 대한 의견이 저는 강합니다.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,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도입한 제도입니다. 그래서 벌써 한참 됐죠. 제도가 이행되는 과정에서. 근데 중요한 지점은 이게 법 개정이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2025년 현재 이재명 정부까지 오는 동안 그 히스토리를 잘 보시면 지난해 3월 정도에 개정이 한번 됐습니다. 그건 이제 여야 합의로 개정이 된 거죠. 법이 개정됐으니까. 그 개정 내용을 보시면 과거의 이 제도들은 그 추진위부터 그리고 이제 준공 시점까지 정상적으로 상승한 분을 제외하고 올랐던 부분들, 뭐 개발이익 빼고, 그래서 올랐던 부분에 최대 그 초과이익의 절반 정도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분들의 반발이 상당히 컸죠. 그걸 지난해 개정사항을 보게 되면 그 반발을 상당 부분 좀 누그러뜨리려고 노력을 했구나 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원래 부과 시점이 추진위부터 준공까지였는데, 이걸 조합 설립 인가부터 그리고 준공까지로 이 기간 자체를 좀 더 짧게 봤습니다. 짧게.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부담금이 면제되는 기준이 원래 한 3천만 원까지였는데 8천만 원까지 면제가 됩니다. 그리고 부과 기준에 대한 그 폭들도 그 기존보다 넓혔어요. 뭐 1억 원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게 넓혔기 때문에 그 부과금에 대한 기준점들이 일단 8천만 원 이하에서 면제, 그리고 8천만 원 초과 1억 3천만 원 사이는 10% 부과, 그리고 2억 8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50% 절반 정도를 가져간다 라는 부분들로 바뀌었어요. 그럼 잘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. 자, 서울 내 재건축을 통해서 초과이익이 3억 원 가까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강남권 외에 과연 많을까에 대한 좀 의문점을 한번 가져보시면, 이게 생각보다 그 부과되는 지역들이 고가 지역들이 상당수가 포진해 있구나. 지금 우리가 보면 규제 지역들이 규제가 계속 해제가 안 되는 지역들이 아마 이 초과이익이 많은 지역이다 라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도입한 게 1가구 1주택에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최대 70%까지 감면합니다. 그렇죠? 이건 없던 제도인데 새롭게 도입을 했고요. 그리고 60세 이상의 이제 고령 세대, 이제 소득이 없으신 분은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, 그럼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죠. 이게 부과되는 쪽은 아무래도 고가 지역일 것 같고,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대상. 그리고 우리가 1세대 1주택에서 장기간 보유했으면 70% 가까이를 또 납부를 안 할 수가 있으니까 과거와 달리 납부금 자체가 많이 줄었겠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. 거기에 또 하나 보셔야 되는 부분은, 우리가 양도세에 대한 것들을 논의할 때와 같은 이치인데요. 초과이익, 한마디로 초과이익 환수제는 초과이익이 많을수록 부과가 많이 됩니다. 그래서 내가 10억 원을 초과이익으로 냈다. 그러면 5억 원을 떼갈 수 있는 거고, 20억 원을 초과이익으로 냈다. 그럼 10억 원을 떼가는 건데, 중요한 지점은
초과 이익이 크면 클수록 부과하기 때문에 이익이 많을수록 저항감도 물론 크지만 이익이 많다는 걸 그만큼 반증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재건축을 해 마라라는 거를 논의할 정도가 되면 이익이 상당히 큰 단지라는 거죠. 그렇죠?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사실은 이게 사업의 걸림돌만으로 작동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인식이 하나가 있고요.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입법 예고를 해서 그 초과이익이 부담되는 수준을 그 정부 차원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. 앞서 이제 법 개정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, 장기 보유에 따라서 감면율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부담금이 3천만 원이었다.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 감면율에 대한 것들을 뭐 일부 케이스는 조금씩 다를 수 있긴 합니다만 뭐 20년 이상의 감면율을 보유해서 적용받는다. 그러면 500만 원으로 줄어들고요. 그리고 5천만 원이었다. 기존의 이제 부담금이. 그러면 이것도 감면율을 도입을 해서 거기에 이제 적용이 되면 1,3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고요. 그래서 1억 원이 부담금이다. 그러면 기존에는 1억 원을 낼게 지금은 4,600만 원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고요. 그리고 2억 원이었다. 물론 이제 이익이 커지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부과 기준도 늘어납니다만 이 부분은 1억 4,500만 원 수준까지 감면율을 적용받아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다시 최초의 취지로 돌아오면 과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개정할까 폐지할까에 대한 그 논조에서 보자면 폐지까지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. 지난해 시행된 법률이 여러 가지 감면 사유들을 넣어놨다라고 보고요. 그러다 보니까 개정을 하게 되면 이게 정말 사업의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개정사항에서 감면되는 그 수준, 실제 이제 개발 비용과 관련된 이런 비용들을 더 반영해서 조합원 개개인에게 부과되는 수준을 좀 줄여주는 쪽으로 이 부분을 개정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고,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폐지까지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쉽지 않다 정도가 결론입니다. 예, 금주 이슈는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